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바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1주택자 재산세 최대 47%가 줄어든다라는 기사입니다. 공정가액 비율에 따라서 사실 재산세가 측정이 되죠. 그런데 공정가액 비율이 최대 2%포인트 하향이 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여기 볼까요? 지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사실 5% 공정가액 비율 인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에서 6억 원까지는 44, 6억 초과는 45%를 적용하기로 임시해서 올해 적용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난해 공시가 기준 1억에서 10억 사이였을 때 주택의 재산세가 올해 전년 대비 8.9%에서 최대 47%까지 감소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 일면 가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7일 한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어디에서? 용산에서 합니다.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됐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 잠시 뒤에 좀 대담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윤 대통령, 중국 대북 제재 동참 안 하면서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어제 이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했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 중국이 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 그리고 대만에 대한 이 윤 대통령 인터뷰를 갖고 불만을 수차례 표출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그럼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하든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볼까요? 비판을 하려면 북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불만을 표출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치솟는 외식 물가. 외식 물가가 치솟은지 뭐 하루 이틀 일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물가 상승률은 3%대로 좀 둔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식 물가는 치솟고 있고 서민 가게는 휘청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먹거리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여전하다라는 건데요. 심지어 다음 주에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물가 그늘에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와, 잔디밭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네, 용산의 어린이 정원입니다. 처음 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보신 거 맞아요. 내일 개방하거든요. 내일 개방하는데 일단 취재진한테만 살짝 먼저 공개한 자리입니다. 여기가 저 멀리 혹시 여기 보이실까요? 여기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여기 대통령실 앞에 원래 미군 기지였었던 이 자리, 네, 뭐 일반인한테 이 자리가 공개가 된 건 뭐 120년 만이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미군 기지였었던 이 자리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어린이 정원으로 내일 개방을 합니다. 네, 저희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오늘도 하나를 딱 복용하셔야 됩니다. TV 틀어놓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댓글로 이 질문을 주시면 저희 또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남은 반컵입니다. 이제 뭐 물잔, 반컵 얘기 나오면 감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시작해서 이명박 대통령 때 위안부 문제로 다퉈서 중단이 됐었던 한일 셔틀 외교가 윤 대통령 12년 만에 복원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네, 한일 셔틀 외교 주요 일지입니다. 2004년 7월에 노무현 대통령 때 고이즈미 총리와 같이 셔틀 외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서로 오며 가며 이 얘기를 하자라고 셔틀 외교가 시작이 됐는데 그 뒤에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참배를 하면서 중단이 되고 이후에 다시 이명박 대통령 때 재개가 됐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 이 교토 방문하고 이후에 위안부 문제 그리고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독도를 가기도 하면서 굉장히 한일 관계가 좀 치달았었죠. 그러다가 쭉 중단됐다가 이번에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오면 2003년 5월에 셔틀이 복원된다라는 겁니다. 12년 만에 복원된 셔틀 외교라는 건데요.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諸般の事情が許せば、5月7日から8日の日程で韓国を訪問する方向で調整中です。首脳間の深い信頼関係を背景として、今後の日韓関係の加速や、激変する国際情勢について腹を割った意見交換を行う良い機会になると。 네. 참 일본,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이보다 가까울 수 없는 일본인데 거리상으로 가깝지만 심적으로 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난제가 있죠. 한일 사이에 첫 번째 과거사, 두 번째 대북 공조, 세 번째 초계기. 지금 이런 문제들 기시다, 물컵에 남은 절반 채울까? 물컵 등장했습니다. 왜 물컵의 절반이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지원 및 피해 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 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남아있는 물컵의 절반,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으로 채워지길 기대한다라는 게 박진 외교부 장관의 얘기였었습니다. 그 절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과거사, 이건 한국일보가 뽑은 이 세 가지인데 과거사, 대북공조, 초계기. 일단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 여기 부제를 좀 볼까요? 기시다, 과거 담화 계승을 한다는 입장을 반복할 것이냐, 강제동원 직접 사과 여부 등이 좀 주목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북핵 공조입니다. 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공조 강화, 그리고 한일 군사협력 후속 협의 영순위로. 네, 이게 지금 좀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얘기를 하고 초계기가 나온다. 초계기가 무슨 얘기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초계기 갈등이 있었습니다. 언제냐? 여기 밑줄. 2018년 12월 동해상에서 해상 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에 저공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뭐라고 했느냐? 이 우리 함정이 자기네 초계기의 레이더를 투준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순식간에 경색이 됐었는데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런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지금 문제는 물 반컵입니다. 성의 있는 조치. 윤영걸 대표님. 네. 일본이 반컵을 채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은 뭐 확답할 수는 없죠. 하지만 지금 반컵이 네. 그 과거사 문제, 대북 공제 문제, 또 초계기에 관련 문제 3개라고 그랬잖아요. 네. 다른 뒤에 두 개보다도 제일 큰 게 과거사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3월 달에 네. 제3자 변제 우리가 전향적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지난 95년에 그 무라야마 다마, 네. 고이즈미 2005년에 고이즈미 다마 때 사죄를 뜻을 했습니다마는 아베 총리가 와서는 과거 식민 지배를 또 합리화하고 사과를 안 했거든요. 네. 지금 기시다 총리가 아베 때 외상을 한 사람이라 그 정신을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일본이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좀 사죄나 반성의 의미를 표시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일본이 저는 갑자기 온 게 3월 달에 대통령이 갔는데 네. 2달도 안 돼서 온 거는 일본의 그 카시문화라고 있거든요. 카시문화. 예, 빌려주면은 반드시 갚는 거. 아, 빌려오면은 반드시 갚고 그 중요한 문화 신세지면 이번에 갚고. 해야 될 텐데요. 카시문화. 네. 왜 그러냐면 그 기시다 총리가 지지율이 20%에서 30%로 지지율이 바닥했어요. 내각 총회상까지 나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일본 방문하고부터
지지율이 50%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왜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도 승리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탄탄대로를 하는데 네. 윤 대통령 방문이 큰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죠. 다른 치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신세 증거를 갚는다는 의미, 또 하나는 또 미국이 네. 한미일 공조를 해서 네. 좀 일본도 좀 나서라. 한국이 먼저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가만히 있냐. 네. 미국이 좀 압력을 넣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근데 이제 기시다 총리의 스타일이 네. 돌다리를 두드리고도 잘 안 건너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돌다리 앞에서 망설이는 스타일이에요. 왜? 네. 한일 관계는 각자 국내에서 국민들 설득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기시다 총리가 정말 양식이 있다면은 네. 이번에 와서 한국인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과거에 대해서 사죄하는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윤 대통령은 일본 가서 일본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자세 외교 말을 들을 정도로 미래를 위해서 가자. 100년 후 전에 거는 우리 문제 안 삼는다까지 얘기했잖아요. 기시다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네. 우리 정말 100년 전에 크게 잘못했다. 반성한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겠다. 이런 식으로 좀 약속하면 네. 한국민들의 응어리가 상당 부분 좀 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건은 지금 한국일보가 뽑은 3가지 중에서 결국 과거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 한일정 상호 방문 현황 쭉 보면 일단 뭐 오고 가고 쭉 했습니다. 근데 오긴 옵니다. 오는데 빈손으로 오면 우리는 상당히 서운하다, 문제다라는 건데요. 다음 기사 좀 같이 볼까요? 네, 기시다 이번엔 성의 보일까? 대통령실 안보 경협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7일 한일 정상회담 과거사 패싱 물음표입니다. 과거사 패싱 일단 얘기 나온 게 과거사, 안보, 경협 한일 간에 논의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상식 실장님, 네. 지금 이 한겨레는 지금 제목을 뽑은 걸 보면 그걸 좀 우려하는 것 같아요. 안보랑 경협이 중요하다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걸 보니 안보 경협만 갖고 가고 그러면 과거사는 패싱이냐? 이걸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성의를 보일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크게 성의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께서 이미 직접 네. 100년 전의 일로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예, 기시다 총리가 또 일본의 여론 또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네. 성의를 보일 것 같지 않고 또 반 남은 물잔을 채워야 되는데 그 물잔을 채우는 과정이 굉장히 지루하고 더딜 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회담에서 주요 어제는 경협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안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핵 문제에 이제 공조를 강화하는 이런 내용이 될 텐데 지금 언론에 한일 양국의 해상 안보 협력이라는 주제가 이제 그 기사가 떴다가 또 뭐 취소하고 하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일본은 우리하고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서 이제 미국이 바라는 대로 한미일 공조 체제를 이제 네. 강화하자 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공조 체제까지는 몰라도 지금 잘못하면 한미일 군사 협력 내지 동맹으로까지 갈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우려가 내외에 지금 점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은 네.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네.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고 또 우리가 한미일 공조 강화 이렇게 하면은 네. 북중러와의 첨예한 대립 구조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립 구조의 와중에 우리가 천병 역할을 하고 또 어떨 때는 희생을 치러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상식 실장님은 물 반컵 안 채울 것 같다라는 개인 의견을 먼저 딱 까셨어요. 굉장히 더디고 지루한 과정이 될 것이다. 더디고 지루한 과정이 될 것이다. 사실 이거는 7일, 8일 이제 기시다가 옵니다. 오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좀 보고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이 주제를 다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